벌써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어싱들은 잘 하고 계시죠?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이제 어싱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내용은요. 먼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어요. ESD 요 어싱 책의 282페이지에 중간 정도의 하단에 ESD 접지 장치로 실험을 했더니 실제 그 대지 장치를 사용해서 나타난 효과를 완전하게 재현해내지 못했다라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ESD 접지선에 1메가옴 저항이 들어 있어서 대지 접지 신호가 약화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요 내용을 좀 더 이제 보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원단들, 이런 원단들의 저항값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그동안은 멤버십 회원을 두지를 않았는데 이제 멤버십 회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매달 내시면서 이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회원이 되시면요, 질문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시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답변을 드리실 수가 있고요, 질문과 대답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어싱 경험담, 그러니까 이제 어싱 경험담이야 뭐 유튜브 치면 다 나오는데, 이제 저희 매트를 사용하고 나서 뭐 어디가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는 뭐해서 비공개로 이렇게 녹음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싱과 관련된 실험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이제 실제 이제 변화되는 거나 뭐 양파나 우유 부패 정도 다른 장치를 했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실험들을 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우리 몸에 사실 땅의 자유전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할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제 만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좀 이제 멀리 있을 내용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실제 이제 한 공간에다가 회원님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주변 분들을 위한 이제 어싱 테마파크 같은 거, 뭐 작은 제대로 된 어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예정인데, 오셔서 이제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매트를 사시거나 멤버십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초대를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일조를 해 주시면 그만큼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ESD 이 접지 장치에서의 1메가옴을 했을 때, 1메가옴이 있을 때 대지의 접지 신호, 실제 어싱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 보면 이 저항이라는 게 어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 저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춥고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매번 불편해서 밖에 나가서 밟기가 어렵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어싱 대용품들을 찾게 되는데, 특히 어싱 매트와 관련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앞으로 계속 이제 평생 이제 어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멀티테스트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들고 다니는 거고, 이 멀티테스트기에서 보통 요 옴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여기에 보면 여기 옴이요. 이 옴 표시에다 놓고서 이 저항값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저항값이라는 거는 전기 전도성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값이 얕으면, 그러니까 0옴 이렇게 되면은 구리가 0옴인데 아주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고, 메가옴이다 그러면 아주 안 통하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먼저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죠. 실제 0옴, 그 다음에 보통 킬로옴, 앞에 K자가 하나 붙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앞에 뜨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가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떠요, 여기에 뜨는 게. 그래서 여기에 0옴에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30옴, 100옴, 또 내려가면서 뭐 335옴 계속 내려가겠죠. 킬로옴도 마찬가지예요. 30킬로옴 쭉 100킬로옴, 그죠? 쭉쭉 떨어지면서 330킬로옴, 이렇게 구분을 적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M자가 붙어요.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메가옴. 결국에 보면 전기 전도성이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는 뭐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중간은 아니죠. 왜냐면 이 앞에 K자가 안 붙으면서도 여기 몇백 단위로 이렇게 쭉 계속 나열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면 여기다가 멀티테스트기를 옴에 놓고요, 얘를 이렇게 잽니다. 자, 이제 구리선, 이 구리가, 이게 구리죠. 구리 전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쭉 떨어져요. 그죠? 0옴, 0.3, 0.2 옴 이렇게 되죠. 이제 뭐 이게 이물질이나 이런 게 없으면 더 잘 떨어지죠. 이 구리예요. 구리 원단입니다. 구리 원단을 쟀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0옴입니다. 서서히 더 떨어지죠. 이게 구리 원단이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다 일부러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순은입니다. 순은 99% 다 순은이에요. 은을 쟀더니 은도 마찬가지로 0옴입니다. 그죠? 실제 도표상으로는 구리보다 1.3배, 그러니까 0.3배예요. 0.3배, 1.3배가 아니고 0.3배 구리보다 전도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러면 구리는 요 군에 해당됩니다. 앞에 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스테인리스사,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요 원단 속에 스테인리스 금속 얇은 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0.4 메가옴, 여기죠. 얘는 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300kΩ, K자가 하나 붙기 때문에 킬로옴 정도 돼요. 300kΩ 정도. 이 정도 나와요. 300kΩ.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식 매트에서 쓰고 있는 원단들이에요. 최근에는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어요. 이 그래핀 원단을 일부러 수입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걸 체크를 해 볼게요. 그래핀 원단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얘도 비슷하죠. 조금 전에 여기 쟀던 거하고 273, 그죠? 약간 쟤하고 약간 더 전도성이 좋아요. 약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D를 한번 재봤어요. 자, 이게 D를, 이 뒷면을, 원단의 뒷면을 재보니까
검정 거라 이게 혹시 흑연으로 졌나, 전도성이 있는가를 봤더니 전도성이 없어요. 그냥 이건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니까 이 검적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선이 이제 그래파이트 흑연으로 이제 증착을 한 줄 알았더니 이 검정 거는 그냥 프린팅 된 거고, 실질적으로 요 노란,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찍었을 때, 요 사이사이 격자 사이에 이걸 찍었을 때도 치수가 뜨는 걸 보니까 아마 이거를 그래핀을 스프레이 방식이나 롤러 방식에서 이거를 입힌 것 같아요. 얇게. 그래핀, 실제 그래핀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핀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0.5g에 보통 순도가 높은 거, 고순도는 0.5g에 50만원 정도 해요. 그 50만원을 이런 원단을 써가지고 하나를 만들려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채수를 조금 전에도 재서 이제 봤지만 300kΩ 정도 나오잖아요. 260에서 300kΩ이니까 실제 이 구리나 은보다도 못해요. 근데 순수한 그래핀은 실제 구리보다 전도성이 100배가 더 좋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영홈을 가리켜야 됩니다. 순도가 높으면요. 또 구리의 1.3배 정도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 스테인리스 원사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핀은 순도가 떨어지는 그래핀이에요. 순도가 떨어지는 투명 막을 입힌 겁니다. 이 순도가 떨어지는 거는 저항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실제 구리만도 못하고 은보다도 못하고 이런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원단이랑 똑같다. 근데 이제 투명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땀에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반도체나 전자제품 만드는 작업자들이 보통 이런 격자로 된 원단들 옷을 입죠. 요거를 잘 재면, 이 검정 라인의 줄을 잘 재면 전도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성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뜨죠. 메가오미, M자가 하나 붙죠. 그죠?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작업자의 높은 전압은 낮은 대로 이렇게 금세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데서 쓰는 원단들은 전도성이 또 너무 좋아도 안 된다고 해요. 기술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 메가옴에 해당하는 이런 원단은 만일에 이걸 가지고 워싱 매트를 만들었다 이러면 거의 효과가 없다.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킬로옴이다. 이것도 저항이 많죠. 킬로옴도 저항이 많기 때문에 온전히 이 지구의 파동, 그 다음에 자유전자의 움직임, 통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자가. 역시 저항이 많은 원단이다. 그래서 이 저항이 적은 거, 영옴에 해당하는 이 원단, 두 원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 하나는 구리, 하나는 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땅에다가 구리봉을 받고요. 또 구리선으로 끌어오죠. 그래야 저항이 영옴이니까요. 제대로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땅에 있는 자유전자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드릴 말씀은 이게 땅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구리봉을 하나 박았어요.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내 방입니다. 이게 워싱 매트입니다. 쭉 구리선으로 끌고 와서 매트에 물렸어요. 물렸습니다. 내가 이제 이 위에 눕겠죠.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운데, 이 원단으로 매트를 만들었어요. 자,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원단이 영홈이니까 당연히 내 피부에 직접 닿아야 되겠죠. 등허리나 다리나 이런 살에. 그래야 영홈이 되니까요.
닿는 부분이. 그러면 얘를 맨 위에다가 올리면 어떨까요? 설명을 드렸듯이 땀에, 우리가 이제 자면서도 나는 땀 안 흘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적십니다. 땀에는 염분 성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화학적 성질을 띤 그런 독성이 강한 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부식시켜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금을 두껍게, 백금 도금을 두껍게 올린 거라 할지라도 땀 많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 벗겨져서 안에 신주가 그대로 보인다든지 그런 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땀이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부식시켜서 얘를 산화시켜서 끊어 먹습니다. 이 전도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체중에 눌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70kg, 60kg, 50kg 체중에 눌리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자지 않잖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자꾸 이제 이것이 구부러졌다 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묻으니까 또 세탁도 해야 되죠.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죠? 다 부식돼서 전도성이 끊어져요. 만일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도성이 끊어져 있으면, 전도성이 이렇게 끊어지면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럼 워싱의 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2개월에서 6개월이면 대부분 끊어지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가 됐던 은이 됐던 이렇게 원단 깔고 자면 좋은데 내가 옷을 입고 자요. 근데 옷을 입고 자면 역시 또 그 옷 때문에, 저항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옷을 대신에 우리가 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땀이 나니까 얇은 면티 같은 걸 입으시고 이런 위에 주무시면 그래도 얘를 좀 오래 쓸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얇기 때문에 축축히 젖거나 뭐 여름철 같으면 더 심해지겠죠. 오래 가질 못한다, 오래 쓰지를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오래 쓰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원단을 뭐 다른 천 같은 거, 얇은 천 같은 걸 위에다가 덮으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땀이 스며들면서 다 적셔서 역시 부식시켜서 오래 못 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싱 매트 애초에 공장서부터 나올 때 이거를 밑에다가 넣어요. 동판을 예를 들어서 밑에다 넣었어요. 오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리 원단을 밑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영홈인데, 이 원단이 영홈인데 영홈이 직접 다 해주는데 위에다가 이걸 보호한다 쓰고서 원적외선이 나오는 거나 음이온이 나오는 다른 원단을 위에 깔면 얘네들이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항이 되니까 어싱의 전자들이 여기서는 또 막히는 거죠. 효과가 떨어진다. 결국에 메가홈이 돼버린다. 지구의 신호를 온전히 받지를 못한다. 자유전자가 온전히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 피부에 영홈이 되는 부분들이 닿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조하는 데서는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 우레탄 코팅이 됐든 무슨 코팅을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가기 위해서 무슨 코팅을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다 절연체가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싱 매트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래 쓰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떤 곳에서는 양심적으로 이거를 뭐 2, 3개월에 한 번씩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단이 내 몸에 직접 닿는, 이 피부 닿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닿는 부분, 이 닿는 부분까지도 영홈이 돼야 돼요. 밑에서 선이 올라오면 매트하고 연결하는 요 잭 부분도 이것도 상당히 비교적 어렵습니다. 여기도 영홈이 돼야 됩니다. 그죠? 선도 영홈이 돼야 되고요. 얘도 영홈이에요.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고안이 필요한 거고, 저희 매트가 그래서 수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량 생산이 되고,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선을 2개를 끄는 이유도 전자가
통로 하나 가지고 올라오는 거하고 두 개의 통로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하고는 두 배의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써야죠. 그래서 이 실제 어싱 매트가 만들기가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면 저항을 봐야 돼요. 내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 영홈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땀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알고서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뭐 집안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거동이 못하면 아무래도 이런 매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매트의 장점은 넓은 면적이잖아요. 누워서 있으니까요. 등허리, 다리, 뭐 허리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받고, 또 장시간, 그죠? 뭐 6시간에서 10시간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자는 시간에 계속 워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땅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싱은 시간에 비례하고요, 면적에 비례하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시간에 비례한다는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적에 비례한다는 내용은 책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다 전도체이고 발바닥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공중에 떠다니는 전자들이 내 피부로도 들어올 수 있고 얼굴로도 들어올 수 있다면 내 몸으로도 다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다 전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전자들이 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과 온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자의 유입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싱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으시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